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재 58페이지 상단 방문 신고. 그때 관공서를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전자문서, 우리말로 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문제에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2번 문제는 중요한 사항인데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넘어갔으니까 안 보이니까 멋지죠. 자, 2번 사후 절차에 대해서 옳은 것 두 개 찾으세요. 시작. 이번에 법도 개정된 것이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옳은 것 두 개 찾기. 자, 옳은 것은 두 개. 몇 번일까요? 1번, 4번이 옳은 겁니다. 자, 1번.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즉 계약이 깨지면 두째 줄에 거래 당사자 줄 닦아놓고 그것을 개공사하면 틀려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도입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이 깨지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5. 자, 2번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확인서는 7일 내로 교부한다. X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틀렸고 3번 개공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 개공사는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서를 대행할 수는 없다.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 신고를 한 후 신고를 했는데 등기 신청 전에 면적이나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 및 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X인데 거래 금액 같은 것들은 절대로 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청 후 등기 신청 전에 면적 거래 금액 제출할 수 있다. 5. 옆에 오른쪽에 적기를 정정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변경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이 맞는데 정정하면은 받아쓰기 합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정 X 하고 적으셔야 되겠구나. 정정 X 안 되는 거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여러분 딱 적으시면서 아 이건 중요한 것들이다. 이거는 정정이 안 됩니다. 당사자 성명 하나 더 주민등록번호 4개까지 이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됩니다. 그럼 정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변경해야 된다라는 취지. 자, 그래서 지금 4번에 거래 대금액 이런 것들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맞게 돌았죠. 5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금액이 잘못되면 지금 들어오잖아 봐요. 거래 금액이 잘못되면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X예요.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고 넘기시면 관련되는 것이 정정과 변경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59페이지 왼쪽에 정정 사유. 정정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정정해 줍니다. 중요한 거 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정정 안 되는 거 지금 체크하셨고 오른쪽에 변경해야 되는 것 들어가는데 변경 사유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4번이에요. 거래 가격. 아, 가격이 잘못되면 변경해 주는구나. 그럼 변경이 되는데 5번도 똑같은 말이죠. 거래 가격이나 중도금 지급일.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등 돈에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 요 변경 신고 사유가 나올 때 좀 어려운데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6번, 7번 묶어놓고 별표. 자, 변경의 6번.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변경해 주는데 시험에서 교체와 추가는 제외한다.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 안 된다.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다시 신고합니다. 다시 신고.
똑같은 게 7번이잖아요. 7번도 같아요. 다수 물건을 거래할 때 일부 물건은 변경해 준다. 그런데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 추가 교체는 제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변경 안 된다.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다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교체는 다시 신고. 요거 꼭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6번, 7번에 대해서 별표입니다. 변경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자, 넘어가서 60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한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학습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이 5번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줄 딱 꺼놓고 500, 밑에 500 적어 놓습니다. 미신고 500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거짓으로 신고 줄 꺼놓고 거짓으로 신고 줄 것이었습니까? 적고 밑에다 적기를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5%가 되는데 거기 취득세 5배를 매긴다. 그래서 이제 일단 5번은 틀린 거예요. 1, 2, 3, 4는 맞으니까 그대로 익히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죠? 신고 며칠 내로 해야 되지요? 30일 내로. 안 하면요 500만 원과 드려요. 근데 신고를 하는데 거짓으로 했어요. 5억 주고 계약했는데 그래 5억으로 계약했는데 4억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거짓 신고잖아요. 취득가액의 5%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번에는 지문 두 개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것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차이점. 내려가면 큰 4번입니다. 큰 4번. 개공사가 주택을 중개하고 거래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도 살짝 보셨지만 신고사항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인데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1번 밖에 답이 없어요. 1번 줄 거 봐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투기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일 때만 하는 거지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자금 취득 계획과 입주 계획입니다. 나머지 2, 3, 4, 5가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딱 그렇게밖에 못 들어와요. 1번 딱 의식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의 두 번째 주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입니다. 아주 내용도 단조로운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론을 살짝 봅시다. 거기 상단에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크게 신고하는 것이 있다. 신고제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신고하는 것 세 가지죠. 계약 밑줄 긋고, 계약 외 밑줄 긋고, 계속 보유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 허가 받는 거 있습니다. 허가제 동그라미. 자,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있고 허가 받는 것이 있다. 근데 허가 대상 토지가 밑에 또 나오는데 허가 대상 토지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딱 4개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군사기지, 군사 동그라미. 2번에 내려오면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문화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보존법 자연환경 동그라미. 4번 야생생물보호구역 보호 동그라미 놓고 허가 대상 토지가 4가지니까 문제 놓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지금 동남이 하신 대로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자, 관련된 그 내용이 그게 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10년 연속 출제했으니까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 뜨겠죠. 그럼 10년이면 여기서 5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개가 나오려면 나왔던 걸 또 내고 또 내고 또 냅니다. 자, 이론도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해설하고 정답만 보지 마시고 밑에 1번 이제 여러분 문제 풉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서 옳은 것 헤더만 보지 마시고 시작. 옳은 것을 찾으시오.
밑에 위에 있는 이론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해답하고 정답만 보지 마시고. 자, 옳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경공매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경공매 줄 딱 꺼놓고 계약 외, 이게 느낌이 와야 풀이가 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는 뭐라고요? 계약 외예요. 계약 외 적어놓고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완납일. 자, 대금 완납일을 줄 꺼놓고 그 날이 취득하는 날이에요. 경매는 등기하는 날 취득한다면 틀려요. 대금이 완납한 날 취득일입니다. 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요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거기 61페이지 거기 이론 한번 봅니다. 61페이지 위에 이론 올라가면 신고하는 거 두 번째 계약 외에 있죠. 그 계약 외에서 경매는 계약 외다 이거 찾아야 되고 계약 외에는 무슨 날로부터죠? 취득한 날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경매로 취득하는 날이 언제다? 대금 완납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취득한 날을 안 하고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4번 옳다 정리하셨고, 그러면 1, 2, 3, 4 틀린 거 밑에서 찾아서 딱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밑에 2번 문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2번도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자, 갑니다. 시간 관계상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외구나. 그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시군구에 신고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였어요. 자, 2, 3, 4, 5 틀린 것 밑에 해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틀리는 것 수정해 주시고, 이 두 개 정도의 문제에서 하나를 반드시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이어지는 테마 3번 주제가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공법에서 우리 단원으로 이사왔고 이사온 해가 4년째입니다. 해마다 하나 아니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시고 문제도 약 한 4개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 4개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63페이지 숫자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공부하신 분이 이 숫자를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거나 두 위에서 왔거나 무슨 수가 난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주거지역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어떻게 기억한다? 주거 18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업지역은 얼마? 200 그러니까 이쌍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쌍 주거 18. 공업지역은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합니다. 녹지는 배. 나머지 기타 지역은 90이니까 뭐 기타 줄은 9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90. 그죠? 내려가서 도시지역 외에는 그 밖의 지역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거는 반드시 암기돼야 되고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토지거래허가제의 표를 보시면서 이제 문제 색입니다. 문제 사실은 다 이론입니다. 이게 1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허가대상 면적의 지목이 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전 하면 이거는 농지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농지라 말할 때 지목이 전, 답, 과수원 3개가 농지입니다. 그러면 전 딱 들으면 이거는 농지다.
자, 농지인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개공사 갑의 중개 행위로 옳지 못한 것은 여러분 농지는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농지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자, 다시 토지거래 허가가 워낙 센 놈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면제예요. 그래서 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이므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옆에다가 잘했다.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2번 갑은 허가 관청에서 허가가 있은 후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 허가 받고 했단 말이죠. 옆에다가 더 잘했다. 3번 거래 대상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는 뭐라 그랬죠? 전, 답, 과수원 3개가 농지예요.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X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틀린 걸로 적고 4. 갑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면제예요. 근데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죠? 5번 이런 4번의 거래 신고는 누구에게? 소공사에게 대리할 수도 있다고. 소공사는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2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합니다. 당사자에게 설명하면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당연히 허가받고 거래해야 되니까. 2번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자 사는 사람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급 지급 의무가 없다. 맞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번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판례죠. 그래서 X 일방이 파기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틀리는 것 3번. 4.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자 사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협력을 하라라고 이행을 소로서 재판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5. 동그라미. 판례는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게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판례들입니다. 전부 5개 판례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것. 틀린 것 2번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기술입니다. 틀리는 걸 찾아라. 학습용어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동그라미 옆에 지상권 동그라미 이 2개 권리가 대상입니다. 그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상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갑니다. 한쪽만 신고한다면 틀려요. 공동으로 신청하여 어디가 삽니까?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요거 살짝 오타입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를 여러분 좀 고쳐주십시오. 토지 소재지의 이렇게 해서 토지 소재지. 아, 이거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고쳐놓고 1번은 맞는 걸로 해달라고요. 틀린 게 3번으로 돌았으니까. 자, 뭐라고 고치라고요?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이거 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일단 1번, 5 중요한 것들 다 짚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신청한다? 토지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도 일정한 기준 면적 이하의 계약은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주거지역은 얼마?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 거예요. 주거 18 그죠?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5. 이제 3번이 틀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지역인데 허가 안 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액의 100분의 30, 토지 가격 때문에 틀립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30%. 자, 그럼 틀린 거 3번 잡으시고. 4. 시장 군수 전향은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 놓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허가하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하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말로 니 불허가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5번 15일 내로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으면 당해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동그라미 내셔야 돼.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5일이 지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놓으면 틀려요.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까지를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제 틀린 거 3번으로 잡으시고 내용 하나하나가 법조문이고 이러면 공부용이었습니다.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오른쪽 4번 문제,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 푸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관련되는 판례 사례입니다. 해답문 보지 마시고 틀린 것 하나 찾으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 판례 사례들입니다. 옳지 못한 것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만약에 파는 사람,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일지라도 매도자가 2배 주고 해약할 수 있고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틀렸고 1, 2, 3, 4 다 맞는데 특히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는 없다. 이게 잔머리 방지입니다. 자, 여기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써가지고 좋다 그럼 난 땅 안 사고 건물만 살게. 왜 그러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건물만 거래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잔머리 쓰는 걸 방지하는데 여러분 건물을 딱 구입하면 주변의 땅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머리 방지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만 건물만을 거래할 때도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된다. 이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 5번 체크하셨습니다. 넘어가시면 67페이지 실무편입니다. 자, 실무 1번의 답은 5번 가볍게 확인하시고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밑에 이론도 있고 자, 5번으로 체크해놓고 68페이지 보시면 테마 2번 조사 확인 방법.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개를 던졌습니다.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찾지 말고 읽으시면서 O, X로 빠르게 표시해봅니다. 시작.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단어. 빠르게 읽으시고 O, 틀리면 X 합니다.
자, 갈까요? 이거 갑시다. 1번. 옳지 않는 건 몇 개인가? 몇 개 찾지 말고. 1번. 개공사가 농지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원부를 열람하였다. X예요. 자, 일단 농지 원부 딱 뽑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예요. 농지 원부를 보고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땅의 권리 관계는 뭘로 확인한다? 토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2번 X, 그래서 1번 X. 2번 1차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토계획법상, 개별법상의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을 확인하였다. O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셔야 됩니다. O. 3번 건축물 대장이나 지적 공부를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물적사항을 확인하였다. 물적사항 밑에다가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이런 거예요. 자, 소재지나 면적 등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또는 지적 공부로 확인합니다. 5. 4번 매각 의뢰받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X. 도시계획구역 외거나 내거나 공법상 확인합니다. X. 5번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과 외관상 구조를 확인하였다. X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구조 이런 것들을 대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에다가 슈퍼매니가 이래 적어놔야 돼요.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특징은 직접 가서 봐야 돼. 현장 조사해야 됩니다. X 주의하실 것. 6번 공부 상호 간의 내용이 다르다면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고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은 적시는 빨간 글씨로 적어서 강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오리고기 잘하는 집을 갔습니다. 그럼 차를 세우고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 같지만 그 주차장이 공부에는 뭐 전일 수도 있고 과수원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사용하는 것과 도면상이 다르면 같이 적시하고 병기 같이 적어라 이런 뜻이죠. 실제 사용은 주차장이나 과수원이 지목이 이렇게 적어야 된다 뜻이에요. 7. 중요한 말이죠.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토지대장에는 김갑동인데 등기부는 소유자가 이열순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것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토지 대장에는 100평인데 등기부는 150평 돼 있어요. 그럼 다르면 그때는 면적은 대장이 우선이 되고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8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정보 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다. 또 X죠. 여러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등기정보 필증은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 X. 9번 개공사가 토지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아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였으나 경계 확인 청량은 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지문 O. 여러분 우리 판례는 청량까지 하면서 중개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번이 O인데 여러분 언뜻 보면요 성실하게 청량까지 하면서 중개한다 이래 들어오면 막 당해요.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O. 10번 등기사항 증명서상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문을 하였다. 직접 가서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옆에다가 잘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신력이 없으므로 직접 가서 확인도 하였다. 이게 조사 확인 방법의 의미들입니다. 5. 자, 넘어가서 조사 확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지문 하나하나를 그대로 익히시는데 틀리는 게 4번, 방금 했던 거예요. 자, 4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매수인은 청량이나 지적도와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청량까지 하면서 하면 틀려요. 훈련하는 거예요. 틀리는 것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1, 2, 3, 5가 맞으니까 그대로 익혀주셔야 되는 문제. 자, 이번에는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70페이지 상단에 2번 문제 별표 딱 찍으시고 권리관계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 2번 옳은 것을 하나 찾아봅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자, 만만치 않은 문제죠. 옳은 것은 일단 답이 3번입니다. 개공사가 임목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여러분 임목에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서 있는 나무죠. 임목. 자, 임목에 대해서 시험에 물으면 90%가 두째 줄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3번이 오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들이 틀리는데 1번 물건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자, 물건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고 치고 소유권이 바뀌면 이 말이에요.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분석은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X.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자, 그래서 틀렸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목적은 자, 우리가 왜 권리 분석을 하느냐? 목적은 부동산을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얼마나 맞게 보이죠? X예요. 하자 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동산은 어떤 물건이라도 약간의 하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페인트 칠이 비껴졌을 수도 있고 뭐 금이 살짝 갈 수도 있죠. 그러면 하자 없는 부동산은 거래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하자 없는 부동산을 없고 하자를 미리 알아서 이걸 누가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부동산을 하면 틀려요. 여러분 하자 없는 사람도 없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나 하자 없다 손 드시면 하자 그대로 한 3개 발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자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 하자 없는 부동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익히시라는 뜻이에요. 2번 같은 거를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해야 된다 이러면 막 맞게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수업하면서도 난 진짜 하자 없다 손 드시면 개인적으로 발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그죠? 4번 개공사가 학교 법인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음 권한 유무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X예요. 옆에다가 적기를 관할교육청의 허가까지 하나 적으셔야 돼. 아, 그래서 학교는요, 나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은 거니까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막 팔면 안 돼.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것들이 거래 규제예요. 앞으로 거래할 때 이제 알아라고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5번도 개공사가 법인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인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다면 자, 지금부터 쭉 씁니다. 개공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있다 때문에 X예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거래를 하는데 법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개공사 보고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다. 개공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언뜻 보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중요한 권리에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옳은 것 3번 정리하시고 중요한 것들을 강조했고 자, 이제 넘어가면 거기 당사자 확인 그 다음에 관련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72페이지 3번 문제 권리 앞에 있는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상단에 가면 개공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환매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자는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그 답이 5번인데 환매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파는 걸 뭐라 그러죠? 매매합니다. 내가 형편에 앉아서 지금 팔지만 1년 뒤에 반드시 되사겠다를 환매라 그럽니다. 자, 그럼 환매 특약을 하고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반드시 되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을로부터 다른 사람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자기가 받으면 돈은 냈지만 소유권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환매가 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 그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틀린 거 수정합시다. 등기부상 갑은 소유자이나 미성년자라면 을은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 미성년자 재산은 누구?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자 재산은 친권자, 부모의 동의. 틀렸고 2번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면저 격려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X. 3자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소유자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X예요. 원래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이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하면 다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또 X. 4번 남편인 병의 부동산을 처인 정이 매도하는 경우 이때 정이 병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X예요. 인감에다가 위임장이 있어야 돼. 그죠? 주민등본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문들 권리관계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4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정리합니다.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판례도 바뀌었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4번 이론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